특히 저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은 자산 포트폴리오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산을 다양하게 구성하듯이 인스타그램 콘텐츠도 다양한 목적으로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마케터 은진입니다. 요즘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채널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인스타그램인데요. 저 또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들의 대부분이 인스타그램을 메인 채널로 활용하고 있을 만큼 인스타그램 마케팅은 요즘 시대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은 분명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런 릴스를 올려도 되나 싶은 분들이 요즘 참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인스타그램으로 마케팅을 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내가 너무 조회수만 생각하고 있진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마케팅 기획 영상에서도 말하긴 했지만 마케팅은 저는 전략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이라고 해서 거창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콘텐츠 하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콘텐츠는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 거고 이 콘텐츠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저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은 자산 포트폴리오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자들의 명언 중에 하나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이 명언은 주식만 하지 말고 부동산만 하지 말고 다양한 자산을 구성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라 이런 뜻인데요. 자산을 다양하게 구성하듯이 인스타그램 콘텐츠도 다양한 목적으로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넓은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릴스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계정을 노출시켜야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콘텐츠로 노출이 된 다음엔 사람들이 우리 계정을 팔로우하고 싶게 만드는 콘텐츠들을 기획을 하고 또 팔로우한 이후에도 충성 고객으로 계속 남을 수 있게 그런 목적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듯 콘텐츠를 그냥 이게 요새 핫한데 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의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목적으로 기획을 하고 제작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조금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자면 콘텐츠를 크게 노출 목적의 콘텐츠 그리고 전환 목적의 콘텐츠 이렇게 나눠서 투 트랙으로 기획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목적 따라서 콘텐츠 결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출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노출 목적의 콘텐츠는 우리를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계정이, 우리 콘텐츠가 널리 퍼지는 그런 목적의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콘텐츠의 특성을 바라고 만드는 콘텐츠가 바로 이 노출형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노출형 콘텐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엄청난 조회수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면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제가 콘텐츠를 올리면 먼저 저의 팔로워들에게 제 콘텐츠를 노출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팔로워들이 저의 콘텐츠를 보고 좋아요, 댓글, 저장, 공유처럼 반응을 많이 하거나 콘텐츠를 되게 오래 본다든지 등의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한다면 인스타그램은 이 이후에 이제 내 팔로워들과 유사한 계정들에 조금 더 넓혀가지고 콘텐츠를 조금씩 노출시켜줍니다. 조금 더 넓은 타겟의 콘텐츠를 노출시켜줬을 때 그 유사한 사람들에게도 반응이 좋게 나온다. 이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은 조금 더 넓은 사람들에게 이 콘텐츠를 노출시켜보고 요것도 반응이 좋다 하면은 또 더 넓혀서 콘텐츠를 노출시킵니다. 이렇게 콘텐츠는 반응이 좋다면 점점 더 타겟을 넓혀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작동한다라는 절대적인 법칙은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기 노출시켰는데 반응이 좋아서 더 넓히고 여기서도 반응이 좋아서 더 넓히고 이런 식으로 확산되려면은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해야 될까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콘텐츠 자체가 표본이 어느 정도 좀 넓은 콘텐츠여야만 합니다. 아니 근데 약간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보통 타겟을 좁혀라, 포지셔닝 잘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표본을 넓히라는 말을 들으면은 또 너무 반대되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사실 저는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노출을 넓히기 위해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표본이 넓은 콘텐츠만 자꾸 만들다 보면은 콘텐츠들이 너무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 콘텐츠들이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이 계정의 정체성이라는 게 사실 없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체성이 너무 흐려져 버리면 팔로워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정들을 조금 보면은 리드 조회수들은 높은데 팔로워는 별로 안 높아진 그런 케이스들이 바로 이 경우에 좀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노출형 콘텐츠로 표본을 넓힌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요거는 저희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같은 콘텐츠 내용인데 타겟을 조금 넓히고 사람들이 익숙해하는 단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소재로 바꿔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콘텐츠 2개, 썸네일 2개가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인데 제목만 바꾼 케이스거든요. 처음 제가 이 콘텐츠를 기획할 때 지었던 제목은 마케터의 인풋 정리 방법이었는데요. 물론 이 제목도 막 나쁜 제목은 아니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들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 제목을 바꿨어요. 조금 익숙한 단어들로. 어떻게 바꿨냐? 일단 마케터라는 단어를 조금 더 넓은 타겟인 직장인으로 바꿨고, 그리고 인풋 정리라는 표현을 저는 많이 쓰긴 하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 단어를 공부 루틴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공부 루틴이라는 말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 수업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약간은 이 제목이 쉬워 보이게 표현을 바꿨어요. 이렇게 표현을 조금 바꾸는 거,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표본이 넓혀질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 같은 경우는 타겟을 좀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노출형 콘텐츠입니다. 이 노출형 콘텐츠는 미끼 상품이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전환형 콘텐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에 노출형 콘텐츠는 미끼를 던지는 느낌이라면 전환형 콘텐츠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브랜드야 라고 설명하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콘텐츠는 당연히 반응은 앞에 노출형 콘텐츠에 비해서는 적을 수도 있어요. 노출도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출형 콘텐츠를 보고 이게 팔로워로 이어지려면 이 프로필에 한번 들어와 보거든요. 이 계정의 전체적인 결이 이 콘텐츠들 내가 계속 보고 싶은 콘텐츠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팔로우로 이어진단 말이죠. 즉 내가 이거를 팔로우할 이유가 있나? 라는 그 가치를 설명해주는 콘텐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환형 콘텐츠 유형은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두 번째는 얼마나 진심인지, 이거 두 개를 담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유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첫 번째로 나눠보면 전문성이 있다는 거는 그 전문성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뭐 전문직 같은 것만 해당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베이킹을 한다 라고 하면은 내 베이킹이 왜 다른 베이커리에 비해서 더 전문적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SPC에서 일을 했다, 아니면 성심당에서 일하던 베이커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혹은 외국에서 나는 학교를 나왔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베이킹을 난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무슨 상을 받았다, 이런 것도 전문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로는 저는 업력이나 뭐 학력, 전공, 전문 인력, 뭐 설비 같은 게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런 내용들은 잠재 고객들을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치트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대표님들 중에 이런 거 꼭 묵혀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묵혀두지 마시고 꼭 드러내서 콘텐츠로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진심이 담긴 콘텐츠는 스토리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같은 거를 스토리로 풀어내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콘텐츠를 잘 만드는 계정으로 브랜드 오니스트를 꼽고 싶은데요. 오니스트 콘텐츠를 보면은 일단 진심이 담긴 콘텐츠는 대표님의 말투로 내가 오니스트 대표 누군데, 이런 말투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미백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 이런 제목을 토대로 미백을 위해서 이 브랜드를 만든 이유들을 콘텐츠로 풀어냅니다. 근데 이런 콘텐츠는 딱 봐도 이 브랜드 뭔가 진짜인 것 같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만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원료에 대해서 되게 전문적으로 설명한 콘텐츠들도 있어요. 이런 전문적인 원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라는 거를 그냥 드러낸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막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않더라도 이 브랜드 진짜 원료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전문성과 진심을 담은 콘텐츠는 조금 전환형 콘텐츠에 가깝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스타그램 콘텐츠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기획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콘텐츠에 막 조회수만 너무 집착하면은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조회수를 높일 만한 콘텐츠가 없다면 계정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 둘을 적절히 섞어서 조화롭게 계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서 조금 제대로 이제는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생겨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스몰 브랜더와 함께 준비한 인스타그램 챌린지인데요. 5월부터 시작되는 챌린지인데 총 4주간 진행됩니다. 이 챌린지의 장점은 보통 이 인스타그램 운영이라고 하면은 너무 일이 크고 귀찮아서 미루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해주는 요소들 되게 많이 넣어뒀어요. 일단 인스타그램을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매일 하나씩 쪼개서 작게 매일 과제를 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실행할 수 있겠는데 이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과제를 제대로 안 하면은 과제를 해라고 막 이렇게 푸시를 넣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막 기획하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되지? 뭉뚱그려서 생각이 드는 게 이 쪼개진 오늘 할당량의 과제만 해야겠다로 인식이 바뀌니까 조금 더 실행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또 하루씩 하다 보면은 챌린지가 끝나 있을 때는 어느덧 자연스럽게 게시글을 올리게 된 나를 발견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챌린지에는 인스타그램 강의랑 오프라인 네트워킹 모임 이렇게 이 두 가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이랑 댓글에 적어두겠습니다. 오늘도 마케팅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